카탈로그상 보면은 되게 비슷한 듯한 이제 출력과 토크를 보여주는데 스팅어는 5천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이라는 점. 그러면은 이 9천만 원의 갭을 어디서 메울 것이냐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86이 아니고 바로 AMG 43GT AMG 43GT를 타고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차를 이렇게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타보게 됐어요. 단풍 시즌이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네요. 가다서다 하고 있는데 요즘 차답게 43GT도 스마트 크루즈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선행하는 차와의 차간거리도 조정할 수 있네요. 근데 HDA에 비하면은 이렇게 금방 지금 불이 들어오죠. 오래 버텨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AMG라는 회사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와는 다르게 별개의 회사였어요. AMG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창립자 2명의 이름의 앞글자 A와 M을 따고 그리고 지명의 G를 따가지고 AMG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AM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메르세데스의 차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튠을 하고 레이싱 대회에 나갔던 별개의 회사였어요. 점점점 이제 AMG의 규모가 커지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그러면은 이거를 별개의 회사로 하지 말고 합쳐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보겠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지금은 메르세데스와 합병을 한 상태에서 고성능 차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와 합쳐진 다음에도 AMG는 좀 더 독립성이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MG가 들어가는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장인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엔진 조립을 해서 장인의 사인이 들어가는 게 이제 유명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63급에는 그런 방식을 지키고 있지만 AMG가 이제 트림이 다양해지고 대중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와는 같지 않게 이런 중간 트림에서는 일반적인 벤츠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MG GT 4도어 같은 경우에는 63이 있고 43이 있는데 국내에 들어오는 거에서는요. 네, 63과 다르게 43은 공장제 차예요. 수공이 들어간 게 없고 포르쉐에서 파나메라가 굉장히 잘 팔렸거든요. 파나메라에 비하면은 좀 CLS는 안 팔렸나봐요. 메르세데스에서도 우리가 좀 파나메라를 잡을 수 있는 이렇게 고성능과 그리고 더 고급화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마침 이제 AMG GT라는 슈퍼카라고 봐야 할 만큼 뛰어난 쿠페가 나왔었죠. 이제 그 AMG GT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CLS와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차 자체 샤시는 AMG GT와는 전혀 다를 뿐 AMG GT를 따라갔죠. 외관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부의 이제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6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 추구하지만 43은 실용성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연비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출발했을 때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440km가 주행거리를 떴었는데 지금 80km 이상을 주행했음에도 아직도 473km가 떠 있습니다. 실제 실연비가 한 리터당 12km 찍히고 있고요. 기름카는 아까 주유한 거에서 별로 달지도 않았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탑재돼 있어서 이제 여기 EQ 게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징되고 이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거와 되게 비슷한 감성을 줍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지금 이 차를 가지고 오면서 느낀 점들을 언급하자면은 내비게이션 찍는데 굉장히 애먹었어요. 당연히 터치가 돼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벤츠는 터치가 안 되죠. 그럼 안드로이드 오토는 될까 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 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 케이블의 문제인지 핸드폰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자꾸 끊겨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하려면은 유선으로 C타입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이 들어가는 그 USB 단자가 여기 컵홀더 밑에 있거든요. 컵홀더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음료를 놓고 케이블을 꽂으니까 이 케이블이 좀 흔들리고 치고, 그리고 폰은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걸리적 거리는데, 좀 이런 공간 배치를 잘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성능은 어떠냐? 43GT는 43GT랑 딱 비슷한 스펙인 차가 하나 있죠. 기아의 스팅어는 5천만원이면 살 수 있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이라는 점. 그러면은 이 9천만원의 갭을 어디서 메울 것이냐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팅어 또한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가난한 자들, 서민화의 파나메라라는 말이 나왔죠. 얘는 그러면 부르주아의 젠트리의 스팅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얘가 스팅어보다 늦게 나왔으니까요. 스팅어와 비교했을 때 가속력은 어떠냐? 가속력, 제가 스팅어도 타보고 G70도 타보고 3.3 터보를 타봤는데, 근데 그 펀치력들과 뭐 크게 비교해가지고 뭔가 다르다 이런 거는 좀 안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까요? 다르다고 당연히 안 느껴지지만 한 게 43GT의 제로백이 아마 4초대 후반일 거예요. 그리고 G70과 스팅어도 마찬가지로 4초대 후반에 제로백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빠따감, 나가는 감성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뭔가 큰 메리트는 없는 듯한, 그 차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지만 그게 이제 그만한 가격의 차이를 메워줄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내장재는 뭐 벤츠스럽게 꽤 고급스러워 보여요. 이게 또 일반적인 벤츠랑은 다르게 AMG GT에서 따온 인테리어를 여기다가 녹였기 때문에 훨씬 더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센터 페시아도 그렇고, 다만 이전에 제가 다른 벤츠들을 탔을 때는 조용하다, 정숙하다 이게 느껴졌는데, 노면에서의 소음도 좀 올라오고, 달리다 보면은 풍절음도 꽤 들어오고요. 방음에 좀 더 신경을 써져 있고, 이제 그거를 배기음이 좀 더 우렁차서 뚫고 들어오는 느낌이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인테리어를 말하다 보니까 하나 또 생각난 게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딱 이렇게 앉고 나면은 제 척추는 이 가운데 있는데, 몸이 위치해 놓은 정 가운데를 쭉 앞으로 하면은 이 삼각별 바깥쪽에 다 스티어링이 일반적으로 딱 정중앙에 와야지 운전하기가 편한데, 얘는 이렇게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 느낌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차가 두 대가 다 수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멈췄다가 엑셀만 밟아도 가는 게 너무 신기해. 야, 차가 엑셀만 밟아도 가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너무 차를 편하게 타는 거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 왜 나만 불편하게 타야 되지? 아니, 자율주행도 되는데 그게 신기해야지. 아니야, 엑셀을 밟으면 차가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이렇게 타보니까 차이가 나네. 스팅어 G70이랑 스포츠성 자체는 코너에서 잡아주는 게